반갑습니다. 엑셀 DRN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중복된 다중 데이터 항목을 제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병합된 셀 구간의 범위 지정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스타일 코드부터 상품명 컬러 사이즈라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값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입고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재고나 판매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 날짜 부분인데요. 필터를 제가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행을 전체 범위 정해 주시고 데이터에서 필터, 그리고 스타일 코드를 오름차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중복된 스타일 코드 개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 잠깐 칠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 날짜를 보도록 할게요. 최초 입고된 또는 최초에 발생한 재고, 판매, 기타 등등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 일자와 최근 일자, 그러니까 마지막 입고된 일자 또는 마지막 판매된 일자라는 정보가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관리되는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데이터는 계속해서 쌓여져 나갈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초 입고된 날짜와 최근 판매된 또는 입고된 날짜 사이의 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갭이라고 하면은 날짜가 며칠 갭이 발생을 했냐라는 겁니다. 발생한 날짜의 갭을 여기다가 적어주게 될 겁니다. 중복된 항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중복된 항목을 모두 제거해서 목록으로 만들 겁니다. 컨트롤 Z 해서 되돌려 놓고요. 필터는 컨트롤 Shift L 해서 해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타일 코드의 중복 값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코드 범위 정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백스페이스 해주시고 스타일 코드에 복사 붙여넣기, 동일하게 상품명 컬러 사이즈도 컨트롤 C, 컨트롤 백스페이스, 컨트롤 V 해서 값을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값이 스타일 코드, 상품명 컬러 사이즈가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중복 값을 제거를 할 겁니다. 이때는 데이터 범위를 전체 지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바에서 올라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여기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눌러주도록 할게요. 스타일 코드와 상품명을 동시에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 제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중복된 항목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유한 속성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어서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복된 항목을 찾아 제거하지 77.22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제 PC에 지금 매크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어요. 제가 정품 쓰고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품을 쓰고 있는데 매크로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백신도 써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게 고유한 속성값이 몇 개 남아 있다 라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그리고 최근 일자의 갭을 함수를 활용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사용할 함수는 VLOOKUP과 LOOKUP이라는 함수입니다. 최근 일자, 즉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를 밑에서부터 찾아와야 되는 경우는 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시면 되는데요. 디테일한 사용 방법은 상단 카드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UP이라고 해주실게요. 그리고 괄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옵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을 거의 90% 이상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찾을 값을 2라는 숫자 미만인 값을 찾겠다, 콤마, 벡터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보통 데이터 범위에 한열을 지정하는 형태의 범위 지정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1 나누기 괄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누기 어떤 값을 true, false로 출력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숫자 2보다 작은 정수값만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lookup이라는 함수는 밑에서부터 값을 찾아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찾을 값 스타일 코드를 콕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는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스타일 코드와 매칭이 되는 백 데이터 구간 B열을 데이터 범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열만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B부터 D까지 전체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지정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원인은 바로 병합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ESC 버튼 잠깐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목줄을 보겠습니다. 제목줄은 엔진 마우스 입고 현황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입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 있는데요. 제목줄이 지금 병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데이터 그냥 범위를 지정할 때는 지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걸쳐져 있는 병합된 구간의 데이터 범위를 전체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병합된 구간 클릭해 주시고요. 홈에서 병합 가운데 맞춤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병합한 것처럼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병합하고자 하는 구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1번 맞춤에서 가로 방향을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함수를 사용했을 때 데이터 범위를 한열을 전체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는 lookup 갈로 열어주시고 2보다 작은 숫자 값을 찾겠다 콤마 1 나누기 갈로 열어주시고요. 스타일 코드는 그리고 이 스타일 코드가 있는 B열 전체, 지금은 B열 전체가 데이터 범위 지정이 되어지죠. 그리고 갈로 닫으면 이제 범위 지정, 벡터에 대한 범위 지정 끝났고요. 콤마 매칭된 값을 찾고 나서 그래서 무슨 결과를 원하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 날짜거든요. 날짜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는 이유는 아래쪽에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 최근 날짜가 업데이트 될 거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놓는 겁니다. 이제 찾은 값이 가장 마지막 날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일단 엔터만 쳐볼까요? 최근 일자가 날짜에 대한 1년 번호가 출력이 됐죠. 이때는 컨트롤 시프트 3번 눌러주시면 날짜가 출력이 됩니다. 검사를 한번 하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스타일 코드를 컨트롤 C 해놓고요. 필터를 걸어서 붙여놓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출력된 날짜가 10월 2일이죠. 여기 보니까 가장 마지막 최근 일자는 10월 2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최초 입고된 일자를 찾아서 빼기를 해주면 이 날짜 사이에 갭이 출력이 되겠죠. 필터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빼기 V룩업 해주면 되겠죠. V룩업은 버티컬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찾고 나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이 스타일 코드를 찾은 첫 번째 날짜, 이 날짜가 입고된 최초 일자가 되겠죠. 이 날짜가 다행히 오름차순 정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초 입고된 날짜를 찾아서 룩업이 찾은 마지막 일자, 즉 최근 일자를 찾아서 빼기를 해주면 이 날짜 사이에 갭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타일 코드를 찍어 놓고요. 콤마 스타일 코드가 들어있는 자리, 그리고 찾고자 하는 날짜를 연속으로 데이터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 컬럼 인덱스 번호는 내가 찾고자 하는 기준값이 있는 목록 첫 번째, 결과값이 있는 열번호 두 번째죠. 그래서 인덱스 넘버, 컬럼 인덱스 넘버는 2,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갈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날짜에 갭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은 또 날짜 형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이때는 컨트롤 시프트 1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쭉 값을 채워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일 코드에 최근 일자 그리고 최초 입고된 날짜 사이에 갭을 이렇게 숫자 값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여져 나갈 때 여러분들은 룩업과 V룩업을 잘 활용해 주시면 날짜 사이의 갭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틀 고정을 할 건데요. 여기 오른쪽으로 출력된 정보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왼쪽에 백데이터를 계속해서 입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틀 고정을 할 건데요. 셀 포인터를 여기다 찍어줍니다. 오른쪽 표가 있는 가장 아랫부분이죠. 이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 부분이 고정되게 할 겁니다. 보기, 틀 고정, 가장 위에 있는 틀 고정 메뉴 클릭해 주시면 실선이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임의로 아무 숫자를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여기 색깔도 한번 칠해 놓도록 할게요.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제일 아랫부분에 와서 정보를 입력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2022년 11월 25일 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아까 출력된 값과 다르게 자료가 업데이트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최근 일자가 계속해서 날짜가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는 자동으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범위 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 그리고 최초 입고된 날짜가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틀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